국제 사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만. 네, 맞습니다. 대만 전쟁의 그림자가 한국에 정말 짙게 어둡게 들이오고 있어서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또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함재기가 훈련 중에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준했다라는 건 쐈다라는 겁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 레이더를 이렇게 비출 때 뭐 확인하려고 비추고 이런 게 통상적인 이제 관례래요. 근데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비췄다고 일본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공격을 위한 조준 준비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니냐.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 항공모함 전단의 훈련이 정상적인 것이었고 애초에 훈련을 어디서 할지 그 구역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전투기가 중국의 훈련 구역에 반복적으로 접근을 해서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시비 걸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응 차원에서 그럼 해야죠. 수색 레이더를 켰고 네. 이건 안전 보장을 위한 정상적인 작업이었다. 네. 그런데도 일본이 문제를 과장하고 중국한테 떠넘기면서 네. 국제사회 여론을 오도하려고 한다. 음. 이렇게 중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또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냐면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일본이 지금 전쟁을 실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본토의 서남부에 있는 마게시마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작년 5월에는 아무런 그 기지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9월에 위성 사진을 살펴봤더니 활주로나 화약고, 부두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하려고 하나 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게시마 섬을 군사 기지로 아예 만들어서 대만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또 여기가 중국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목에 있다 보니까 이 진출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중국 얘기가 윤석열이 북한에 평양 무인기를 먼저 보내면서 전쟁 도발을 계속해. 북한이 예를 들면 정상 반응을 했어요. 대응을 했어요. 거봐 북한이 전쟁 일으키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일으킬 때 통킹만 사건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을 네, 조작해서 이렇게 전쟁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심각하네. 자극하고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은 네. 중국이 전쟁 일으켰다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자유권을 발동하겠다 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 철회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철회하기는커녕 군사적 충돌까지 실제 더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가 그냥 미쳐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뭐 유튜브 방송 듣다 보면은 이게 일본 다카이치가 그냥 혼자 미쳐서 날뛰는 거다. 미국의 본 뜻은 이게 아닌데 일본이 잘못된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대만 전쟁에 일본을 선봉대로 세우는 게 바로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근 발표된 법안이라든지 전략 행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요 며칠 있었던 것들만 좀 짚어보고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가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했습니다. 네. 네, 요 법이 뭐냐면 미국이 예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을 나라로 취급하거나 대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관리들이 초창기에는 대만 관리를 미국 연방정부 건물에서 만나면 안 된다. 대만의 국기를 공식 석상에서 걸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조심을 할 정도로 대만을 나라 취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다시 구성을 하고 싶으니까 대만 관계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는 대만 보증법을 통해서 대만 관계 지침을 더 중국 견제용으로 개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잡하게 하네. 네, 근데 이번에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트럼프가 했는데 네. 이거는 2020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아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어. 대만과의 이 교류와 관계를 규정하는 이것들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옛날의 규정들은 다 버리고 네. 이제 대만과의 군사 협력, 네. 대만과의 미국과의 어떤 국가적인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전면화해 나가겠다. 이걸 의지를 표명한 거고 네. 애초에 이 법안을 발의했었던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자체 제한을 완화할 기회와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대만과의 관계에서 자체 제한이 미국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협력인 부분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만들어서 더 긴밀하게 군사 협력, 무기도 더 많이 팔아먹고 더 군사적으로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만 주민? 대만 사람. 대만 대만 사람의 사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만 주민들은 네. 이런 거에 상당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실제 대만의 라이칭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근에도 국방비를 대폭 늘려서 미국 무기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했고 이 트럼프가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거에 대해서도 바로 대만 총통이 즉각 감사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칭더 약간이 아니죠. 친미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좀 키운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인물인 거죠. 지금 라이칭터는 대만 독립전쟁 선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이 부추겨가지고 살살살살 긁어서 러시아가 언제까지 참나 이거 본 것처럼 지금 중국도 똑같이 긁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만 보장 이행법에 트럼프가 서명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인데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넘으려고 깔짝깔짝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미국의 그림에 다카이치, 라이칭더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이렇게 돌격대로 지금 계속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중요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2025 안보 전략을 또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서 대만 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제1도련선 내에 어디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걸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혼자서 해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이 나서서 비용을 지출하고 집단 방위를 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이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데 더 국방비를 늘리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가 된 겁니까? 일본과 네, 한국에 맞습니다. 이렇게? 야. 그래서 지금 그 PD님 PPT 다음 장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네.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이 대만 전쟁을 상정한 도련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미국이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 안에서 교역하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저기를 지키는데 우리 돈이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원래는 뭐 미국이 이걸 1차 도련선에서 물러나서 2차 도련선으로 옮길 거다 어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 2025 국가 전략에서 한 번 더 1차 도련선을 확고히 지키겠노라. 동맹들과 함께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겠노라 선언을 한 것이죠. 저게 무슨 동맹입니까 진짜. 네, 우리를 지금 전쟁의 총알바지로 지금 돈 내놓고 목숨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미국 근데 열심히 사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놓고 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는 대만 전쟁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전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외교 통상부나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얘기 막 하고 사실은. 맞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네. 굉장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막 국민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막 얘기가 돼야 돼. 지금 내란 전담 제품 위헌 가지고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 받죠 다시. 좀 진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 의회 국방수권법 내용도 그 화면 잠깐 보시면은 간략하게 말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10억 달러가 넘는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군 무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 미국과 대만이 해양 경비대 합동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것, 네.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의 등을 떠밀겠다.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 와중에 호주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제공하면서 대중국 견제용이다 이런 이야기 뭐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주도 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거든요. 네, 오커스를 네. 바이든이 출범시키면서 그쵸. 중국 견제에 써먹으려고 했었던 거죠. 네, 네, 굉장히 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그래서 겁니다. 우리나라도 호주랑 되게 연합훈련 같은 거 최근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호주, 일본 뭐 이런 데 다 엮어가지고 지금 났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동맹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계산인 거죠. 네, 네, 네. 요게 일단 하나가 있는데 대화를 트럼프는 계속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가 우리 김재영 PD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위장이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미국과 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네, 이제 다른 동맹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대리전의 구상을 펼치고 있고 특히 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만 전쟁을 미국이 실제 결심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고 이야기하고 북중 우호 그 협력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중국에 발발하면 북한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본토로 바로 미사일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야.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 주해 때처럼 파병을 북한이 실제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할 것 같죠, 북한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중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요건 미국 가능성이 본토를 크네요. 네,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계속 열고 싶어한다. 네. 한 라인에 집착을 한다. 아.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네. 위장 대화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는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북한 대화 창구를 만들고 전쟁은 저기서 시키려고 하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대북 적대 전쟁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이 대북 적대 정책을 대한민국이 유지하라고 한국 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대사, 미국 대사들이 이런 놈들이 사실 문제잖아요. 네. 완전히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패권 정책을 실현하는. 근데 이번에 미국 대사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얘기한 거 우리 같은데. 케빈 그치? 킴. 아, 케빈 네, 킴. 지난번에 맞아, 맞아. 이름 몰라서 조셉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네, 조셉윤 네, 조셉윤 네. 거리다가 네. 네, 케빈 킴 주한미 대사대리가 얼마 전에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지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국가안보 전략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미 정상이 이미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지 않았냐.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변함없는 한반도 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러니까 노골적인 대북 적대 계속 그렇죠. 하겠다. 북한은 지금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비핵화 얘기. 네. 비핵화는 사실 위헌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네. 북한에서는. 네, 아무튼 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지금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온 보도입니다.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면 네. 미국이 협상력을 확보하는데 우위에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우위를 어떻게 점하냐? 북한의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압도적 우위를 점해가지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피스메이커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대북 제재. 네. 그냥 그리고 훈련. 대북 인권 문제를 계속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가 그 대북 인권 결의안 거기 이름 올린 겁니까? 네, 그런 거죠. 이게 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시켜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피스가 어떻게 와요, 김재영 PD? 그러니까 이 김 대사들이 보낸 거 보면은 전혀 뭐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할 때 네. NK 뉴스라는 뭐 알지도 못하는 기자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네. 갑자기 북한 억류자 문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공격하는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기사를 연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억류자 문제 이렇게 무관심하냐. 나경원이 지금 뭐 국회에서 무슨 규탄 결의안까지 추진한다 이런 입장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북한 억류자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일부는 탈북자들이에요. 그럼 원래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냥 북한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북한 사람이 북한에 살면은 북한 억류자인 겁니까?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논리가 성사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네. 앞뒤가 다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구나. 얘도 특징이야. 그리고 네, 또 일부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네요. 근데 북한에 가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왜 던졌겠냐. 이전에 탈북자 문제에서 납북자 문제로 넘어오면서 북한 인권 공세하고 여론 만들려고 했는데 반향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억류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북한 인권 공세, 적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로 계속 공격 방향을 바꾸고 이것도 케빈 킴의 말대로 얘들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구나. 다 잠긴 말처럼. 네, 근데 제가 그 외신 기자회견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라 개별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왜 네. 또 그랬죠? 입만 열면 사고네요 위성락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적대 정책의 페이스메이커가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런 전쟁으로 적대로 평화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위성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위성락은 뭐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네,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인정을 한 거네? 네, 인정을 한 거예요. 시점은 파악해 봐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네, 부양을 시킨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기자회견 끝나고 난 직후에 NK뉴스랑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해서 이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랑 연결해서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나중에 통일부에서 아니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이 문제랑 섞을 게 아니다. 그쵸. 인도적 차원으로 따로 다룰 문제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NK뉴스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걸 기사화를 NK가 시킨 겁니다. 야,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왜 계속 우리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워딩 자체도 안보실장이 내뱉는 워딩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안보와 국익에 얼만큼의 실익이 되겠는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그럼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그렇죠. 취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처음 처음 듣는 듣는 얘기다. 그렇죠. 근데 야. 이렇게 정권을 오히려 위기에 좀 내모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덧붙이면 위성락 안보실장 이야기인데 최근에 내년에 남북관계 회복을 넘어서 도약의 원년이 돼야 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앞뒤가 어떻게 다른 얘기죠? 아니 어차피 뭐 내년에 하나 올해 하나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시는데 오늘부터 하시면 안 되나? 굳이 내년을 원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대화하자.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우리 고위급 인사들이 한미연합훈련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미국에서 직접 우리 정부한테 불편하다,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 간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합니까?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입장과 똑같이 받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청을 했다는 거죠. 위성락 안보실장님 위헌 소지가 있으십니다. 위헌 논란. 우리는 위헌 소지, 위헌 논란에 대해서 근거는 있어, 그렇잖아. 네네네. 네, 무작정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앞장서서 실현하고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서 떼내야 된다. 네. 이제는 너무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한미동맹 현대화를 가장 앞장에서 추진하고 우리를 가장 위기로 내모는 이 외교안보 정책의 선봉에 위성락이 서 있다. 네. 떼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